네, 그럼 함께할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FC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좀 시장의 반등의 여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약하네요, 대표님 시장이.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새로운 거 나왔나요? 새로운 거 나온 거는 딱 그거 하나만 눈에 띕니다. 네. 이제 미사일 관련된 지침 이쪽에 대한 변화는 눈에 띄는데 네. 그밖에 나머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이제 투자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는 어떤 대표적으로 메이커도 중요하겠지만 그 메이커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소부장 업체들은 관심은 필요한데 네. 당장 또 메이커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소부장 업체들만 또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권역에는 두고 시장 동향을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쪽은 이제 군수 쪽이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지난 좀 성장하려고 하는 즉 또 여기 K자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K 방위 업체, 방산 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가능성 이외에 뭔가 또 성과를 내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다시 또 유가가 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 또 부담은 살짝 또 높아지고 있고 이런 또 내일 가면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은 과연 지금 여기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라는 관점 쪽에서 한때는 경기 민감주가 또 움직이다가 지금은 그러면 바톤이 IT 쪽 성장주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가로막혀 있죠. 네. 근데 그런 가장 큰 변화가 일단 외국인들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지금 같은 이런 변화 쪽에서 나오게 되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 좀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아직은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 쪽에서 시장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시장 안 좋은데 왜 자꾸 비중 줄이라고 그래?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대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3,200 갈 듯하다가 빠르게 3,150까지 내려오는 이런 동향을 봤었을 때는 저희가 도저히 시장에서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기에는 오히려 예측하기도 힘들고 변화도 상당히 무쌍하기 때문에 이럴 땐 그냥 어느 정도 현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장의 변화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겠다라고 대응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변동성 관리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더 강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길건우 FC의 시장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뭐 전반적으로 보면 앞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건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네.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9일째 오늘까지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하면 9일째 이제 순매도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기관이랑 외국인이 그 매수한 상위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기아, 뭐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또 눈에 띄는 게 삼성 SDI랑 삼성 전기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는데 이런 쪽 종목들이 왜 저게 될까라는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SK텔레콤은 뭐 기관은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은 거는 같은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금리 상승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왜냐면 배당주의 매력도 있고요. SK텔레콤 자체가 5G 순증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여전히 뭐 강세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뭐 좋은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데 뭐 수치상으로 보면 해운 운임 자체가 야, 더 이상 올라가겠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일 최고 기록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미주 쪽은 뭐 항만 적체나 이제 선목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게 단기간에 분명히 해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노선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한 거 자체가 보면은 뭐 1TU당 지금 뭐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5,500달러가 넘어가거든요.
뭐 작년 기준으로 이제 비교해서 상승률을 보자라고 하면 5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거꾸로 보자라고 하면 유럽이 그만큼 이제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가 보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미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운 운임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IMF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도 뭐 종합을 해보면 4분기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해운 운임 자체가 3분기가 굉장히 성수기로 꼽힙니다. 그래서 못해도 3분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조선주나 뭐 지금 또 조선주 나오는데 해운주가 잘 가면 당연히 조선주 자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자체가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관련 뭐 해운, 조선, 그다음에 조선 건자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황, 리얼 코멘트 저희가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해외 원전에 공동으로 진출합니다. 네, 오늘 6% 넘는 갭상승으로 출발한 두산중공업입니다. 현재는 4.68% 오르며 14,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이 재확인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원전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좀 확대해 나간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한국과 미국이 이에 대한 견제에 들어가는 걸까요? 저희가 관련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두산중공업은 살까요, 팔까요? 네,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원전 관련주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길게 보는 차원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일단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쓰다 보니까 원전 쪽은 상당히 많이 소외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반응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원전 관련된 쪽도 친환경일 수 있겠다라는 좀 내용이 애매할 수는 있겠는데 거기다 이제 소형 원전 관련된 쪽도 이제 트렌드로 불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밖에 러시아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프랑스도 원전의 강국이죠. 이쪽도 모두 다 지금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은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국영기관끼리 모여서 또 연구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어떤 원자로에서 나오는 전기를 통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연결시켜서 여기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그레이 수소는 아니고 그린 수소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원전 네. 협회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각에 또 관심이 높다 보니까 원전이 연결돼서 수소 쪽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그래도 손에 꼽히죠. 알아주는 회사들인데 탈원전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매출의 기회는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우려감 때문에 많이 소외됐는데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원자력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AS하고 관리하는 업체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런 분들이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재조명은 계속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시세가 강할 때는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다시 약간 차익 매물 나올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긴 시간이 걸리는 섹터이자 업종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네. 당장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힘들고요. 또 하나 살짝 기대를 하게 되면 이제 내년이면 대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대선 후보들이나 다른 대선 주자들이 정책을 바꾸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정책적인 테마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뭐 네. 그분들의 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 중 하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의외로 또 강한 패턴이 하반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은 관심의 끈은 놓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뭐 두산중공업 외에도 관련주들이 좀 많죠. 많습니다. 뭐 저희가 잘 아는 예전부터 작은 뭐 보성파워텍부터 네. 그리고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도 그래도 지금까지 실적 기조 탄탄했다라고 하게 되면
탑픽으로 꼽으라면 한전 KPS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좀 지속적으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길건호 FC는 네.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단기간 이슈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UAE 원전 딱 하나밖에 없는데 09년도에 수주 받아가지고 저번 달에 이제 상업 운전을 처음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시간상으로 보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들어갔던 게 이제 설계했던 거는 한전 기술이 KPS가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작은 두산重工업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시공은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라고 하면 시공사의 대우건설. 이 시공 능력이 있는 거는 이 3개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뭐 이슈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수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체코 1기, 그다음에 폴란드 6기, 루마니아 2기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나 이제 아까 프랑스 얘기하셨는데 이 나라들이 대부분의 원전 뭐 수출을 대부분 이제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을 하면서 그래도 수주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수주가 온다라고, 수주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면 관련 방금 얘기한 주가의 흐름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에 대해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장 초반에 5% 넘는 주가 강세 보여줬고요. 현재는 0.58% 올라 86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뉴스를 통해서 기사 다 보셨을 거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개장 전에 공시를 통해서 확정 발표를 또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모더나와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완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고요. 확정 생산 물량 체결 시점이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길건호 FC 의견 들어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저는 매수 네.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영향이 크게 안 받은 거는 미리 다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분기부터 위탁 생산을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매출이 조금씩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정확히 얼마를 생산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기여할 건지를 계산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원료 자체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와서 병입하는 거라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DP 생산을 하는데 네. 이때 당시에 한 도주당 $1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억 도주 생산하면 1,000억 매출이 추가적으로 수익이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는 원료 자체를 뭐 기술 이전해서 위탁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병입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수익성이 맞아요. 낮죠. 수익성이 많이 조금 네.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지만 분명히 mRNA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저번 주에도 많은 영향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위탁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mRNA 관련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만약에 개발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뭐 기존에 이제 모더나를 뭐 위탁 생산해 본 경험이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신규 매수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이슈와 함께 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에 맞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길건호 FC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특징주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BHI입니다. 네, 오늘 개장과 함께 21%대 강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13.92% 올라 5,8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전 테마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더 있는 종목인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BHI 살까요, 팔까요? 네, 또 비슷한 패턴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쪽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되
또 좀 약간 또 차익 매물 나왔을 때를 노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정확히는 이 회사가 원전 관련된 쪽도 비중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LNG 발전 설비 관련된 쪽에 어떻게 보면 강자입니다. 이래 쪽에서 지금 왜 LNG 발전이 또 각광을 받느냐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나마 친환경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 쪽에서 석탄이나 화석연료 쪽을 좀 자제가 되는 상황 쪽에서 LNG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LNG 발전 설비와 관련된 쪽에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하는 HRSG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1분기 동안 수주한 부분을 봤더니 거의 한 37% 가까이 늘어나면서 37%의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거의 지금 시장 글로벌 1위 쪽으로 다가섰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재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함께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회가 또 많이 열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동안 실적 흐름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1분기도 실적이 생각보다 이를 반영을 못해서 아마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 2분기부터가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마찬가지로 재무 구조도 약간 좀 부진하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수주의 기반으로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찾아보다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거는 오히려 이 회사보다는 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S&T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S&T 그룹이긴 한데 이쪽에서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배열 회수 보일러 쪽에서 이 공냉식 열 교환기라든가 탈질 설비를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커지면 당연히 S&T 에너지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한 2019년도부터 실적이 빠르게 턴어라운드 됐고요. 거기서 이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S&T 그룹답지 않게라고 표현할 수 해서 죄송합니다만 의외로 재무 구조도 탄탄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변화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BHI를 얘기해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종목 추가적으로 S&T 에너지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더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얘기 모두 들어봤고요.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이브입니다. BTS의 새 디지털 앨범이 나왔죠. 네, 하이브의 주가는 오늘 3% 가까이 오르며 2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새 디지털 싱글 버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주말에 노래를 들어봤는데 역시나 명불허전 BTS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뭐 지금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 4관왕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길건호 FC 네. 살까요, 팔까요? 우선은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 1분기 때 이제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아티스트가 컴백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1분기 때 하지는 않았는데 간접 매출로만 1,000억 원 이상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때 이제 지금 BTS 컴백했죠. 네. 그다음에 이타카 인수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그 가수 중에 하나가 저스틴 비버예요. 근데 저스틴 비버가 6월에서 8월까지 지금 미국 투어 콘서트만 예정이 된 게 45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매출이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터가 또 연일 이제 신기록을 계속 달성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달성하는데 기존에 다이너마이트가 24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21시간으로 3시간을 땡겨놨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밍도 이제 신기록을 기존에 이제 스포티파이의 첫날 스트리밍도 실시간으로 뭐 신기록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니까 직접적인 매출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타카를 인수를 하면서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 EPS가 분명히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위버스 플랫폼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당연히 하이브 소속 뭐 아티스트들인 뭐 BTS, 세븐틴 뭐 이런 뭐 소속 가수들도 매출을 많이 일으키겠지만 이타카 소속 가수인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도 분명히 매출이 어느 정도 중심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YG 이제 블랙핑크나 빅뱅도 위버스를 통해서 또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라는 거 자체 뭐 그 엔터사 자체도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거는 위버시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슈를 뭐 짚어보자면 최근 들어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조금 엔터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YG 엔터나 SM 같은 경우에 많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엔터주 자체가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뭐 매출 성장성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음악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다. 아, 제가 너무 거창하게 암이세요? 평가를 했나요? 사설 쓰는 줄 아니, 알았습니다. 그런 사설. 뜻은 아니고 제가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한 줄을 네. 인용한 건데 일단은 뭐 엔터 업계 내에서는 네, 이런 네. 평가를 지금 받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엔터주는 실적 나오고 또 김민소 대표님과 한번 또 짚어본 섹터이기는 한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종목은 JYP였었나요? 네, 네, 제 기억으로는. 네, 네. 잘 아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엔터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특히 이제 장이 변동성이 크고 시세가 이제 막 주목받는 과정 쪽에서 솔직히 이럴 때 따라가면은 먹을 거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에 SME 실적을 가장 좋게 발표하면서 시세도 그렇고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실적이 잘 나올까라고 의문을 했던 부분들이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재조명을 받는데 이런 흐름들 쪽에서 그래도 그냥 안정적인 실적을 지금까지 보여줬고 그 기반으로 여전히 상저하고의 분기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제일 좀 눈에 띄는 거는 JYP 엔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시세 흐름들은 추적을 하되 지금 여기서는 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오른 엔터주 말씀, 네. SM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엔터주 다요? 모두 네. 다 이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해서 뭐 한 5% 10% 정도 먹을 생각으로 대응할 그런 어떤 짧은 단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세가 강화되기에는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미 엔터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이 시점에 매도해요? 나 일단 네.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어느 정도 안정권이다 보니까 큰 네.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다시 어느 정도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실적 동향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되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